예, 이번 시간에는 제 15장이고요. 제목은 멀티플 인테그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다중적분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다중적분이고 내용이 좀 많아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더블 앤드 인테그레이티드 인테그럴스 오버 렉탱글에서 직사각형 위에서 정의된 어떤 서페이스의 대한 적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은 15장 1절에서는 어떤 서페이스와 어떤 XY 평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1차원에서 이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원에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요. A에서 B까지 어떤 구간을 주고 거기 어떤 함수 fx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했었죠. 요거는 뭐였나요? 바로 여기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이었어요. 에이리어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어떤 원점에서 x, y, z 축이 있을 때 그림이 좀 삐뚤어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때 x가 a부터 b까지 y가 뭐 c에서 d까지 해보죠. 그러면은 a, b, c, d로 이루어진 어떤 요런 직사각형 영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서 어떤 요거는 여기 요 사각형 영역에 정의된 어떤 이런 서페이스가 나오겠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요런 것이 있겠죠. Z는 fxy가요. 그러면은 현재 이제 앞에서 했었던 것은 요거는요. A부터 B까지 그리고 C에서 D까지 fxy를 C에서 D까지는 y에 관한 거니까 y에 관해서 A에서 B까지는 x에 관한 거에서 x.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밑에 요거고 높이가 요거. 로 둘러싸인 요런 영역이 하나 나오죠. 이 영역의 부피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1변수 함수에서는 영역이라면 이제 2변수 함수에서 더블 앤드 이터레이티브 인테그랄은 뭐가 되냐면 바로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 서페이스와 이 xy 평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부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요. 여기를 매우 작은 구간으로 쪼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매우 작은 구간으로 쪼갭니다. 요걸 델타 x, 요거를 델타 y 해서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만들어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그림 띄워놓고 이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여기 fxy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요거 요런 면이라고 보시면 요 서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Z는 fxy예요. 이것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1변수 함수 때 이제 x 구간을 잘게 쪼갠 것처럼 이번에는
fx, x랑 y 구간을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갠 구간들로 이렇게 작은 것들로 작은 직사각형 기둥을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이런 나무 막대기 같은 거죠. 나무 젓가락 같은 거죠. 나무 젓가락들의 부피를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변섬세에서는 이제 구간만 쪼갰으면은 이제는 x, y 구간을 잘게 쪼개가지고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요걸 해서 보겠습니다. 구간을 잘게 쪼개서 그러면 잘게 쪼개면은 여기도 쪼개고 여기 쪼개면은 요런 사각형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들을 밑면의 넓이라고 하고 높이를 구하면은 요런 조그만 밑면이 아주 작은 직육면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 다 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consider function fx의 dependent rectangle region R.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 R에서 정리된 이변수 함수를 보겠습니다. x는 a와 b 사이, y는 c에서 d까지. 이렇게 보고요. we subdivide R into small rectangle. 작은 직사각형 R을 우리는 이 영역 R을 작은 직사각형으로 쪼갭니다. using 네트워크 라인 parallel to x and y. x와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말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the lines divide into n개의 rectangular piece, n개의 rectangular piece, n개의 총 n개의 직사각형 조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좀 여기에서요. 만약에 뭐 x축에 평행한 걸로 뭐 한 2개 정도 직선 나누고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뭐 한 3개 나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죠. 총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n이 12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n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이 경우는 n이 70인 경우네요. 예, 이렇게 총 스몰 n개의 영역으로 우리가 정의역을 R을 쪼갭니다. 그 다음에 where the number of such pieces n gets large as the width and height of each piece gets small. 이 뭐냐면요. 지금 요 간격이 좀 약간 길다 생각되면 요 간격을 촘촘하게 만들어요. 즉 쪼개는 개수를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 small rectangular piece of width delta x and height delta y has area delta n은 delta x delta y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요 그림 관점에서 보면요. 요 부분의 면적을 뭐라고 하면은 델타 A1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면적을 델타 A2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숫자 넘버를 붙여서 델타 A1, 델타 A2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의 면적은 델타 A3, 뭐 여기의 면적은 델타 A4 해가지고 쭉 가서 이 부분은 델타 A의 10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즉 예전에 1차원의 면적 구할 때 각 소구간의 길이를 델타 x1, 델타 x, 델타 x3 했으면은 이번에 각 소구간이 아니라 이 작은 직사각형 영역의 면적을 델타 A1, 델타 A2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K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면적을 델타 AK라고 하고 밑변의 길이를 델타 XK, 높이를 델타 Y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페이스의 부피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델타 AK라는 부분이 여기 생겼어요. 요것이 델타 AK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높이를 줍니다. 여기 델타 AK 안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즉 요 델타 AK 면적 안에 한 점을 xk, yk라고 합니다. 즉 이 점에서는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x3, y3, x4, y4, x10, y10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점이 있을 거고요. xk, yk. 요 xk, yk에서의 함수 값이 있겠죠. 그 함수 값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육면체를 만듭니다. 이런 직육면체를 만듭니다. 즉 이 전체 부피는, 즉 요 기둥의 면적은 직육면체인데 델타 AK에 대한 거니까 K번째 직육면체라고 할게요. 예, 그럼 K면체 직육면체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제 SN이라는 건데, SN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실제 요 부피를 근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밑면이 요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요 그림 보시죠. 요 Z는 요 서페이스하고 밑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부피, 요 색칠한 부분의 부피는 볼륨이라고 했을 때 이 볼륨은 어떻게 근사가 되냐면은 요 K번째 직육면체니까 요 첫 번째 직육면체의 부피,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에서 70번째까지 다 합하면 되죠. 즉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우리는 총 N개로 나왔으니까요. 각 K번째 직육면체 부피에서 요거를 V의 K라고 놓으면은 요걸 다 합친 거와 근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yk의 델타 a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요런 걸 부피를 이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그 그림입니다. 밑면의 길이가 델타 x, 델타 y. 그러면은 요 델타 AK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의 면적, 여기가 바로 델타 AK예요. 이 면적이요. 그리고 그때 여기 한 점 XK, YK가 있을 때 높이가 바로 FXK, YK. 즉, 요 부분의 요 직육면체 부피가 바로 V의 K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we now use what happens to Riemann sum. 우리는 리만 합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At the width and height of the small rectangle in the parts of R, opposite zero. 자, 만약에 밑면의 길이와 요 높이가 다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이
조각조각 나눈 개수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볼륨은 따라서 이 볼륨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요것을 하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 즉 밑면의 길이와 요 높이를 민폭과 높이를 다 0에 가깝게 하면, 즉 요 한 점에서의 요 밑면의 길이와 높이가 매우 짧은 거죠. 거기에 대한 기둥. 즉 머리카락 같은 걸로 다 나무젓가락으로 쌓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같은 거 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fxk yk 델타 a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볼륨 V가 되겠죠.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when the rectangles get narrow and short, 즉 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모두 0에 가까워지면은 their number n increases. n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더 많이 쪼개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극한을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 sn, 즉 이 극한이 존재하면요, 우리는 then the function f is said to be integrable. 함수 f는 적분 가능합니다. 어디에서요? over r 위에서, r이라는 이 직사각형 영역 위에서 적분 가능합니다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때 이 극한가스 뭐라고 하면 더블 인테그랄, 이중 적분이라고 합니다. r 위에서 함수 f의 더블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yk의 델타 a k가 존재하면은 우리는 then 함수 f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면은 표현은 여기서 잘 안 쓰고 그냥 적분 가능하다고 씁니다. 그래서 인테그러블 오버 r이라는 표현 쓰고 하면 온 r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가끔 가다가는요. 예, 이 f는 이중적분 가능하다, 더블 인테그러블 가능하다고, 그리고 더 리미트 이즈 콜드 더블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더블 인테그랄이라고 쓰고, 여기서 보면 영역 r 위에서 fxy의 dA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a라는 것은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델타 AK, 요 길이가 델타 XK, 요 길이가 델타 YK일 때 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디퍼런셜 개념으로 보면요, DA는 DX DY처럼 써서 요거를 이중적분 오버 더 인테그랄 R F의 XY인데 DA는 DX 곱하기 DX로 생각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DA로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높이 곱하기 밑변, DA는 DX 곱하기 DY로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면적이라는 거는 d는 dx 곱하기 dy나 dy 곱하기 dx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 에즈 볼륨, 더블 인테그랄은 사실 부피랑 같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 요 부피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볼륨은 이 리미트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n은 16. 그러니까 요 x와 y 구간을 각각 4개씩 쪼갰으면은 총 16개의 직육면 차는데 그 녀석들 다 합하면은 부피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n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부피랑 거의 똑같아진다. 거의 이거랑 비슷해지죠. 그래서 n은 무한대로 보내면 거의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중적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예전에도 이제 그런 거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x, y, a에서 b까지 우리가 어떤 fx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 fx dx를 면적이라고 했는데 이 면적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결국 이 면적은 한 점 x가 있을 때 그 x에 대한 함수값 fx가 있었죠. 그럼 이때 이 높이가 바로 fx가 됐죠. 그럼 어때요? 이 fx라는 것을 x축 따라 쭉 따라가면은 바로 면적이 됐죠. 이 fx를 x축 따라 쭉 가면은 바로 면적이 됐듯이 볼륨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만 요거는 이제 밑면이 좀 짧습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부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하나의 단면을 다 쌓으면 되죠. 요런 단면을 쭉 쌓아 올리면은 부피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단면을 따라서 다 더합니다. 즉 더블 인테그랄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볼륨 V를 구하는데 on the plane Z는 4-x-y라는 이 평면의 아래쪽에 있는 over the rectangular region x는 0과 2, y는 0,1 사이 이 영역에 둘러싸인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 하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앞에서 요런 선 구해가지고 쭉 따라간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어떤 하나의 면을 구한 다음에 이 면을 쭉 따라가서 다 합칩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볼륨이라는 것은 based on the above 해가지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부피는 항상 이겁니다. 요건데 이제 요걸 하나 잡아서 쭉 가느냐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x를 하나 고정시킵니다. 그럼 y가 변하겠죠. x를 하나 고정시키고 y만 변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x를 하나 딱 고정시켰을 때 그러면은 y가 나올 거예요. y가 그러면은 요 정의역의 요 빨간 선을 따라서 함수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이 하나 생길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x를 고정시켰을 때 y 값들이 나올 거고 그때 이 y 값들을 따라서 함수 값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직사각형 영역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영역은 어떻게 구하나요? x는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x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y는 0부터 1까지. 즉, 이 직사각형 영역은 인테그랄 y는 0에서 1까지. 요 높이가 바로 z는 4-x-4y죠. 이거를 어딜 따라서 y축을 따라서 적분하면은 이것이 바로 요 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럼 요거를 x는 0부터 2까지 쭉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부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x는 0에서 2까지 x는 0에서 2까지 요걸 해주면 되는데 뭐를 해주면 되면은 요거 즉 요 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0에서 2까지 쭉 따라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선으로 되는데 요걸 어떤 넓이가 있는 하나의 요런 판으로 보고요. 요 판을 쭉 따라가면 부피가 나오겠죠. 이 판을 쭉 따라가면 어떤 부피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요걸 합니다. 근데 이 AX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Y가 X를 고정시킬 때 Y는 0에서 1까지. 그때 높이는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을 때 fx가 Z 4-x-y 그거를 Y축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X축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바로 요 비금친 부분의 영역 그리고 이 0부터 2까지 하면은 이 지금 이 주황색 영역을 요 판 하나로 보면 이 판을 쭉 따라가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전에는 y를 먼저 y축을 따라서 한 다음에 x축을 따라 나면 반대로 했죠. 이번 반대로 x축에 대해서 먼저 하고 y축을 나중에 합니다. 즉, 첫 번째로 하는 것은 y를 고정시킵니다. y를 하나 딱 고정시키면은 x는 0과 2 사이로 움직이죠. 그럼 그때 부피는 자, 지금 이 부분의 면적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y는 고정되어 있어요. y는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럼 x는 0에서 2까지 움직이죠. 그러면은 현재 x는 0에서 2 사이로 움직이면 여기 한 점 잡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x, y가 되고 그 x, y에서 높이를 구하면은 이 점은 높이가 4-x-y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4-x-y를 x축을 따라서 지금 현재 x축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x, dx 해보죠.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요 직사각형 영역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요 분홍색으로 된 판의 면적이 됩니다. 그거를 y는 0부터 1까지
적분한다는 거는 요 판을 0에서 1까지 쭉 따라가면서 다 이 판의 면적을 다 합한다는 것이 되겠죠. 예, 그거나 이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요. x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y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볼륨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처럼 x 먼저냐 y가 먼저냐 뭘부터 계산하느냐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요거죠. 자, x는 처음에 고정시키고 y만 움직입니다. 자, x는 고정시키고 y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y는 변수죠. 그러니까 얘는 y 관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피는 인테그랄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뭐 c에서 d까지. 그리고 fxy를 y간에서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요 판의 면적이 되고, 그러면은 이 판의 면적 하나 나왔죠? 이 판의 면적을 x축 따라다니면서 다 합하면 되겠죠. 즉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축을 따라서 다 합치면은 이것이 바로 볼륨 v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대로요. 반대로 이번엔 이 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x를 움직이고 y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y를 고정시키면은 x는 a에서 b까지 변할 때, x는 현재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때 fxy를 x축을 따라서 다 합하면은 바로 이 분홍색 분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거를 y는 0에서 1까지, 즉 y를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것도 같은 볼륨 v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x축을 먼저 타고 y를 나중에 하냐, y를 나중에 처음에 하고 x를 나중에 따라서 하고 요걸 v로 나타낼 때 이 열이란 영역 위에서 f로 서페이스 f로 둘러싸인 부분의 부피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는 푸베니의 정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어리입니다. 푸비니의 정리에서 퍼스트 폼은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직사각형 영역에서는요, 그냥 dx, dy 적분순서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밑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어떤 뭐 원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가 됐을 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푸비니의 정리는 푸비니의 정리에서 부피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푸비니의 정리 퍼스트 폼입니다. 세컨드 폼은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푸비니의 정리는 말하는 건 뭐냐면요. 저기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은 can be calculated iterated integral. 그러니까 적분 두 번 반복해서 하면은 우리는 이중적분 구할 수 있고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는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까 하라고 했던 요 부피를 이제 구해보죠. 직사각형 위에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z는 4-x-y를 x, y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은 let 우리가 z는 fxy라고 하고 요거를 문제에서 줘진 4-x-4y라고 하겠습니다. then by 포비니의 정리에 의해서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볼륨 V는 X는 현재 X는 0에서 2까지 그리고 Y는 0에서 1까지 요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y는 0에서 1까지 x는 0에서 2까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은 그냥 예. 이 계산은 매러 오브 타임입니다. 답은 5가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터레이티브 오브 리피티드 인테그럴, 그러니까 두 번 적분에서 이제 반복 적분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일단 놔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계산 순서는 요 색을 칠해 놓은 거 있지만은 요걸 먼저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요걸 먼저 합니다. 순서는 안에 걸 먼저 바깥에 거 나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보죠. 요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y는 4-x-y 얘를 y에 관한 적분해 보죠. 그럼 얘는 4y-xy 2분의 1 y제곱 이거를 0에서 1까지 요거 해주면은 4 x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7 x가 되네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요것이 2분의 7 x가 되기 때문에 이 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2까지 2분의 7 x 2분의 7 x dx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피를 구하는데 f는 100-6x y로 주어져 있고 r은 0과 2, x는 0과 2 사이, y는 -1과 1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부피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x를 먼저 하고 y를 나중에 할지 아니면 x를 나중에 하고 y를 먼저 할지 정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두 가지 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은 x에 대해서 먼저 하고 y에 관해서 나중에 합니다. 즉 y를 하나 고정시킵니다. -1과 1 사이는 y를 하나 고정시킬게요. 여기서 y를 하나 고정시키면은 x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는 0에서
2까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x가 0과 2 사이일 때 x가 0일 때 y에 대해서 이런 함수값이 나올 거고 x가 2일 때 여기서 어떤 함수값이 나올 거고 여기에 이런 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에 하나의 판의 넓이가 생겼죠. 이 판의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볼륨 V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는 0에서 2 사이로 움직일 때 fxy를 xy와 적분한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빨간색 선을 경계로 하는 그리고 녹색 부분의 판의 면적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y축을 따라 쭉 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요거를 마이너스 1부터 y까지 쭉 따라서 합해주면 되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자, 하나 처음부터 보죠. 자, 요거부터 보죠. 얘는 0에서 2까지 fxy는 현재 100-6xy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100x-6x제곱 y니까 2x 3승 y가 되겠네요. 그거를 0에서 2까지 하면은 얘는 200-16y가 되겠네요. 요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에서 1까지 200-16y고 요거를 y관에서 적분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 적분한 것이 200-16y였어요. 자, 그럼 이제 부피 구하려면 요거 다시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00y 마이너스 16y니까 8y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면 요거는 얘는 y축 대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면 0이고 얘니까 400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첫 번째 계산 방식이고요. 리버싱 더 order of integration. 이번엔 적분수를 바꿔가지고요. 아까는 y축을 고정시키고 x를 먼저 변하게 했는데 이번 반대로 x를 먼저 고정시킵니다. 여기 x라는 한 점을 주면은 이제는 여기서 y 값들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겠죠? 그러면 그때 여기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의 어떤 이런 판이 모양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 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판의 넓이를 구한다면 그거를 x축 따라서 쫙 다 합치면 되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x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y를 y축을 따라서 합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판의 면적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x축 따라서 적분하면 x축 따라서 쭉 하면 되겠죠. x는 0에서 2까지 dx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400으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적분 순서를 바꾼다면은 100-6xy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를 먼저 하고 0에서 2까지 x로 나중에 하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똑같이 400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d the volume V of the region bound above elliptic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0과 1과 y는 0과 2 사이 이렇게 됐을 때 요 서페이스로 둘러싼 부분의 부피, 즉 밑면이 요거고 높이가 요거,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부피는 바로 예,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부피 구할 땐 똑같습니다. 면적 구해서 그걸 따라서 가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x를 먼저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이 x가 주어졌을 때 y 값이 이 영역에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y 값이 0에서 이만큼 변하죠. 그러면은 그때 여기서 y가 0일 때 주어진 x에서의 함수 값이 있을 거고, y가 2일 때 함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면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이 면의 면적을 먼저 구합니다. 자, 그럼 이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요, 인테그랄. 현재 y는 0에서 2까지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0에서 2까지 y를 적분하면 됩니다. 뭐를요? 주어진 함수 fxy를요.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이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런 하나의 판의 면적이에요. 그거를 x축을 따라 쭉 합치면 되죠.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요? 0에서 1까지. 예, 요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얘는 일단은 얘부터 보죠. 요거부터 계산해 보죠. 얘는 0에서 2까지 fxy는 10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y제곱, 요거를 y관에 적분하는 거니까요. 요거 y관 적분. 그러면은 x는 y관은 그냥 상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10y 더하기 x제곱 y 그리고 3y 제곱이 그 적분하면 y 3승. 얘를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죠.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은 20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8 빼기 0 넘으면 0, 0, 0 되니까 20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 1까지 20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8 dx가 된다 합니다. 자, 지금 저 식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주황색 부분의 면적, 이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면적이 20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8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0이면은 28, x가 1이면은 30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가 변하면서 요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 면적은 실제로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중적분 이제 뒷부분에서 일반적인 영역에서 할 때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x에 관해서 x가 변하면서 이 면적이 변하니까 a의 x로 표현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적분해야 되죠. 자, 20을 x로 적분하면은 20x 2x제곱 적분하면은 3분의 2 x 3승 그리고 8 적분하면은 그냥 28이네요. 예. 예,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요것이 돼가지고 3분의 86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는 요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다 하면요, 반대로 이번에는 y를 고정시키고요. y 하나 고정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이 고정된 것에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봅니다. 여기까지 변하네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점에서의 함수값, 여기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런 판이 생기고 여기에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나 보죠. x는 여기서부터, x는 여기서, y는 여기 있을 때 x는 0에서 y가 여기 있을 때 x는 1까지. 그리고 이거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나요?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 봐야죠. 얘는 fxy가 현재 10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y제곱이니까요. 요거를 x에 관해서 적분하면은 10x 그리고 3분의 1 x 3승 플러스 3xy제곱, 여기서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대입하면 다 0이니까요. 요거 계산해주면은 3분의 31 더하기 3y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피는 0에서 2까지 3분의 31 더하기 3y 제곱을 y가 적분하면 되고요. 어차피 푸빈이 정리해서 이 두 값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연두색 부분, 여기서까지 fxy dx는 3분의 31 플러스 3y 제곱이었는데, 자, 이것은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3분의 31 플러스
y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y를 고정하고 x만 바꿨으니까 얘는 y 값에 따라서 면적이 변해요. y가 1이면은 여기 붙어 있죠. y가 1이면은 이 빨간색 사각형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 바로 3분의 31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y가 2인 경우에는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요거는 y가 2일 때니까 3분의 31 플러스 6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 돼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이번에는 아까 y가 여기 있고 이 부분의 면적 요거였는데 얘는 어때요? y 고정시키고 x 변하니까 y에 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는 x에 관한 식이었는데 이번에 y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표현이 이제 다음에 이제 15장 2절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일 거예요. 이렇게 y 고정시키고 x만 변하면은 이 면적은 y에 관한 식. 반대로 아까 전에 했었던 여기서 x 고정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나왔던 이 부분의 면적은 x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면적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3분의 16 이렇게 나온다. 3분의 86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사각형 영역 위에서 정의된 서페이스 그리고 그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 푸빈의 정리에서 x 먼저 y 나중에 혹은 y 먼저 x 나중에 하는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장 1절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